안녕하세요. 바이오 MDTV의 김바이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효식품의 종류와 미생물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발효식품에 사용되는 대표적 미생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균에 속하는 젖산균입니다. 젖산균은 여러 종이 알려져 있는데요. 식품 발효에 주로 이용되는 젖산균의 속은 락토바실러스, 스트랩토코커스, 류코노스톡, 휘디어코커스 속 등이 있습니다. 젖산균은 발효 형태에 따라 정상 발효 젖산균과 이상 발효 젖산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상 발효 젖산균은 포도당으로부터 가스는 생성하지 않고 젖산만을 생성하는 균으로 대표적으로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락토바실러스 데브루에키, 락토바실러스 서모필러스,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루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균이 있습니다. 이상발효 젖산균은 포도당으로부터 50% 이상의 젖산을 생성하고 에탄올이나 이산화탄소 등의 부산물을 생성하는 젖산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류코노스톡 페르멘티, 류코노스톡 브레비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추균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있습니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요소와 전분 분해 요소를 생산함으로써 주로 콩을 원료로 하는 전통 발효식품인 간장, 된장, 청국장의 발효에 관여합니다. 초상균은 에탄올을 산화하여 아세트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식초 발효에 이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세토박터 아세티가 있으며 술에서 초산을 발효할 때 이용되고 있습니다. 초상균은 술 입장에다 보면 부패 혹은 품질을 저하시키는 균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다음으로 발효 효모에는 대표적인 효모 속으로 사카로미세스 속이 있습니다.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는 가장 널리 활용되는 효모로 빵과 맥주에 이용되고요. 사카로미세스 칼스보겐시스는 청주 발효에, 사카로미세스 엘립소이듀스는 와인 발효에 이용됩니다. 발효 곰팡이에는 대표적으로 페니실리움 속 곰팡이가 있는데요. 숙성 치즈인 까망베르, 러크포르 치즈 등에 이용되고요. 황국균인 아스페르길루스 속 곰팡이는 간장, 청주, 미소된장, 막걸리 등의 발효식품에 사용됩니다. 그러면 발효를 활용한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유를 이용한 발효 제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거트는 우유 속 화합물을 대사하고 그 부산물로 산을 생성하는 대사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트는 고대 터키 유목민이 처음으로 만들어 먹었다고 추정되며 소젖뿐만 아니라 버팔로, 염소, 양젖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요거트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요거트는 주로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와 스트랩토코쿠스 서모필러스가 사용되어집니다. 발효 초기에는 스트랩토코쿠스 서모필러스가 빠르게 증식했다가 발효가 진행되면서
pH가 낮아지며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가 증식하게 됩니다. 젖산균인 두 균은 우유 속 유당을 먹기 때문에 유당을 소비하여 유당 비율을 낮춰주고, 이로 인해 우유의 유당에 예민한 사람들이 유제품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유당은 베타 갈락토시다제에 의하여 가수분해되는데, 이 효소를 두 미생물이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방식의 요거트에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요거트보다 미생물이 훨씬 풍부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요거트 제조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정통적 방식은 백슬로핑, 즉 기존 요거트를 조금 남겨두어 새로운 요거트를 만드는데 스타터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백슬로핑 과정이 반복될수록 미생물 군집이 더 풍부하게 됩니다. 마트에서 사는 요거트를 스타터로 사용할 때는 2번, 3번 요거트를 만들고 나면 스타터의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재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생물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우유를 살균 후에 한두 종류의 미생물만을 사용하여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거트는 스타터 균주에 따라 제품의 맛과 형상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원하는 품질의 요거트를 위해 거기에 맞는 균주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요거트가 갈라짐 없이 부드러운 질감을 원할 시에는 엑소폴리카라이드를 생성하는 균주를 사용해야 하고, 과일에 요거트를 첨가한 제품을 위해서는 pH 및 산화작용을 막는 능력이 우수한 균주를 사용해야 합니다. 몽골의 타락이라는 발효는 소젖에 미리 남겨둔 발효를 넣어 발효하는 몽골의 전통적 요거트인데요. 12가지의 타락 샘플을 검사한 결과 48가지의 박테리아 속과 43가지의 곰팡이 속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전통적 방식의 요거트에는 매우 풍부한 미생물이 이렇게 생존해 있습니다. 발효 요거트 제품에는 첫 번째로 인도 요거트 다이가 있는데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유산균이 많아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뼈와 근육 성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식 요거트에 비하여 좀 더 버터 같은 맛을 내고 다이에 강황을 넣어서 위장병 치료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용되는 주요 미생물로 류코노스토 속, 락토코커스 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슬란드 요거트 스퀴르가 있는데요. 농도를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 레닛 효소 사용을 합니다. 레닛은 우유로 치즈를 만들 때 쓰는 응고 효소를 말합니다. 스타터로는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커스는 에멘탈 치즈를 만들 때 쓰이며 혈압을 낮추고 장내에 병원균을 무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핀란드 요거트 빌리가 있는데요. 락토코커스 락티스의 아종인 락토코커스 크레모리스와 락티스의 특정 균주를 사용하여 실처럼 늘어나는 끈적거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빌리는 윗면이 곰팡이인 게오트리쿰 칸디움으로 이루어진 부드러운 균류층으로 덮여 있고, 곰팡이는 윗면에서 공기로 호흡을 하며 밑에서는 균이 생성하는 젖산을 먹으며 전체적인 산성을 낮춰 맛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러시아에 마시는 요거트 아키도필린이 있는데요. 아키도필린은 러시아의 전통 발효로 항박테리아 성질이 있어서 구소련에서는 대장염과 같은 장질환 치료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를 스타터 배양균으로 사용하고 캐피어 효모도 첨가하게 됩니다.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는 식중독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유를 이용한 발효 제품으로 치즈가 있는데요. 치즈는 원유에 젖산균 또는 레닛 등을 첨가해 단백질을 응고시킨 다음 수분을 제거하고 숙성시킨 발효 제품을 말합니다. 응고된 덩어리를 커드라고 하고요. 이를 제외한 액체를 유청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송아지의 내막에 존재하는 웅유 효소인 레닛을 치즈의 스타트로 많이 이용하였지만 증가 인류에 있는 치즈의 생산량에 따라가지를 못해 미생물을 통한 효소 프로테아제를 사용하여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치즈에 적합한 효소의 조건은 우유를 굳히는 작용이 강하고 단백질 분해 작용이 약해야 하는데, 그래서 뮤코푸실루스와 뮤코미의 헤일이라는 두 종의 털 곰팡이가 치즈 스타터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즈의 기본 재료인 커드는 숙성 과정에 참여한 미생물에 따라 특유의 맛과 향이 결정이 됩니다. 산업용 치즈에 사용되는 미생물은 생산 과정에서 맛과 향을 내는 데 작용하지만 기능성 활력을 가진 상태로는 마트에 진열되기 전에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즈는 크게 가공 치즈와 자연 치즈로 구분되며 자연 치즈는 다시 숙성 치즈와 생 치즈로 구분됩니다. 숙성 치즈는 완성된 치즈 표면에 효소나 미생물을 첨가하여 숙성시킨 치즈로 블루치즈, 로키포트 치즈, 까망베르 치즈, 에멘탈 치즈 등이 있습니다. 생치즈는 완성된 치즈를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치즈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모짜렐라 치즈, 우유에 산을 첨가시켜 만든 라코타 치즈, 카테지 치즈 등이 있습니다. 블루치즈, 로키포트 치즈 제조에 관련된 미생물로 푸른 곰팡이의 일종인 페니실름 로케포르피가 있고요. 까망베르 치즈에는 흰 곰팡이인 페니실리움 카만버티, 페니실리움 칸디듐이 관여합니다. 에멘탈 치즈는 경질 치즈로 오래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요. 락토바실러스 델브루에키의 아종인 락토바실러스 락티스를 이용하여 치즈를 생산합니다. 통과 재질에 자주 보이는 스위스 치즈의 구멍은 프로피오니 박테리엄 속의 균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치즈 제품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스위스 에멘탈 치즈입니다. 노란색의 경질 치즈로 저온 살균하지 않은 생우유에 박테리아를 넣어 만들며 그 과정에서 생긴 커다란 구멍들이 특징입니다. 에멘탈 치즈는 치즈아이라는 페이스트 구멍 때문에 만들기 어려운 치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되는 주요 미생물로 스트랩토코커스 서머필러스,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프로피오니박터 세르마니를 6대6대1 비율의 스타터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카망베르 치즈입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방에서 생산되는 부드러운 연질의 치즈로 신선할 때는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오래될수록 더욱 물렁물렁해지며 맛이 강해집니다. 흰 곰팡이인 페니실륨 카멘버티, 페니실리움 칸디듐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 모짜렐라 치즈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캄파니아 지방에서 물소젖 또는 우유커드로 만든 프레시 치즈로 현재는 대부분 젖소의 우유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짜렐라는 흰색 고체이지만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며 특히 뜨거워지면 실처럼 길게 늘어나는 특성이 있죠. 모짜렐라 치즈에는 대표적으로 스트랩토코커스 서머필러스,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균이 사용되고
또는 유기산을 첨가하여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고르곤졸라 치즈 있는데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블루치즈로 고르곤졸라라는 이름은 이 치즈가 생산되는 롬바르디아 주의 고르곤졸라라는 지역명을 그대로 딴 것입니다. 블루치즈는 푸른 곰팡이에 의해 숙성되는 반경질 치즈로 우유로 만든 경우 푸른 곰팡이의 대성 무늬가 나타나 블루치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블루치즈에 해당되는 치즈로는 프랑스의 로키포트, 브레도 베르뉴, 덴마크의 다나블루, 독일의 에델필츠, 영국의 스틸턴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미생물로 푸른 곰팡이인 페니실름 로케포르피, 페니실리움 글라우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 과일에 이용한 발효 제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수확하는 그 순간 자연적인 방어막을 잃어버리게 되고 미생물에 장악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등 먹기에 좋지 않은 상태로 부패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채소의 발효는 이 부패 과정을 통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소의 발효는 크게 절임이라는 범위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절임이란 식품에 소금, 식초, 설탕 등을 가하여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절임에는 크게 4가지 형태의 절임이 있는데요. 식초 절임, 식염 절임, 당 절임, 장류 절임으로 구분합니다. 미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식초 절임과 그 외 나머지 절임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식초 절임의 경우는 식초의 초상 방부 효과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절임은 수분 활성도 저하와 삼투압 효과에 의한 것입니다. 식품에서 수분은 크게 결합수와 자유수 2가지가 있는데요.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수분은 자유수입니다. 자유수를 미생물이 활성화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수분 활성도라고 합니다. 절임을 하게 되면 식염, 당류 등이 식품 중에 자유수에 용해되어 그중 일부를 결합수 상태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식품의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게 되어 미생물이 번식하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삼투압 효과는 식품에 있는 세포들의 수분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여 수분 함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미생물 세포의 원형질 분리를 일으켜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게 됩니다. 식염 절임은 염장이라고 하는데요. 식품에 소금을 직접 뿌리는 방법, 소금물에 담그는 방법 2가지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단무지, 오이지, 절임 배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중에 소금 농도가 10% 정도이면 미생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장류절임은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를 이용하여 절이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장아찌가 있습니다. 당절임은 꿀, 설탕 등 당류를 이용하여 절이는 것으로 식품 중에 당 농도가 50% 이상이면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됩니다. 대표적으로 밤, 매실, 인삼, 홍삼 등의 당절임이 있고요. 잼도 당절임의 한 종류입니다. 식초절임은 유럽에서 발달된 저장법으로 오래 보존하여 먹기보다는 단기간 보존에 이용하여 대표적으로 피클이 있습니다. 절임과 발효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절임하여 보존하는 동안
대부분 발효가 일어나기에 혼동되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채소를 소금에 절이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오는데 이 액체는 농작물이 공기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여 혐기성 미생물만 증식하고 곰팡이는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또한 소금은 해로운 혐기성 미생물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절임에 관여하는 박테리아는 소화 과정 중 산을 생성하여 음식물을 부패시키는 미생물이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절임 음식은 주로 소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히말라야 지역에서 생산되는 발효 무절임인 신키는 설사를 하거나 속이 불편할 때 도움이 되며 하와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타로 뿌리를 발효시킨 포이라는 식품은 위장이 안 좋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아기를 치료하는 데 쓰여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매실액이 있지요. 채소 발효 시에 초기에는 호기균이 증가하면서 젖산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산성화가 되면서 발효 후반기에는 혐기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발효 초기에는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가 증가하고 후반기에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과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가 관여합니다. 채소, 과일 발효 제품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독일 사우어크라우트가 있습니다. 잘게 썬 양배추를 발효시켜 만든 시큼한 맛이 나는 독일식 양배추 절임입니다. 톡 쏘는 특유의 신맛 때문에 주로 소시지, 베이컨 등과 같이 짠맛이 두드러지는 음식과 함께 먹습니다. 관여 미생물로 젖산균인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그리고 페디오코쿠스 사케이, 류코노스톡, 시트레움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후차이, 수완차이가 있는데요. 대만에서 겨자잎과 채소를 발효한 제품입니다. 2개월 정도 완전 발효된 것을 수완차이라 하고요. 부분 발효된 것을 후차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미생물로 페디오코쿠스 펜토사세우스, 테트라게노코쿠스 할로필루스, 락토바실러스 파라치미니스,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우메보시가 있는데요. 매실을 자주색의 차지기잎, 자소엽이라고 하죠. 자소엽으로 빨갛게 물들인 다음 소금에 절인 장아찌로 일본에서는 주로 도시락이나 주먹밥에 사용되는 식품입니다. 유기산 성분이 풍부한 우메보시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소화 촉진 작용이 있고 살균 작용, 정장 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 미생물로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이 지배균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 절인 그린 올리브가 있는데요. 올리브는 수확한 직후 쓴맛 때문에 식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지중해 사람들은 올리브를 발효하면 쓴맛이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관여된 미생물로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이 주 우정균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콩류를 이용한 발효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콩은 크게 대두, 강낭콩, 서리태, 판유, 완두콩, 렌즈콩, 병아리콩, 땅콩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발효 제품에 쓰이는 대부분의 콩은 대두인데요.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은 농작물 중에서 최고로 칩니다. 육류 소비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콩 단백질에 비하여 동물성 단백질은 10배에서 15배 정도 비싸서 저개발 국가에서 콩 단백질은 국민 영양 개선에 매우 중요한 작물인 것입니다. 콩은 날것으로 먹으면 거의 소화가 안 되지만 익혀 먹으면 65%가량 소화 흡수가 되고 발효시키면 소화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콩 생산량은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순이지만 콩 발효 제품은 대부분 한국,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콩을 통해 식용유의 원료인 콩 기름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추출 후 남은 대두박은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콩의 영양적 특징으로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골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뇌세포의 활동에 관여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절달 물질의 원료가 되는 레시틴이 콩에 풍부하여 두뇌 활동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방 단백질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방 단백질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콩류를 이용한 발효 제품에는 일단 곰팡이에 의한 콩류 발효 제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템페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전통 콩 발효 제품으로 잘 익은 템페는 흰 균사로 덮여져 있습니다. 곰팡이의 균사가 발효하면서 대두를 강하게 결착시켜 굳은 케이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콩치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발효 후 일반적인 콩 비린내가 없어 서양인들에게도 기호성이 좋은 식품입니다. 콩 발효 제품이 대부분 조미료나 풍미 개선에 사용되나 템페는 주식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발효 중 생리적 효과를 내는 가바, 신경 안정 물질이라고 하지요. 생성하고 강한 항산화 물질을 생성합니다. 관련된 미생물로 리조푸스 오리자에를 스타터로 사용하고요. 리조푸스 올리고스프러스는 다른 곰팡이가 생성한 진균독을 분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엔테로코쿠스 페시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수인데요. 두부를 액티노큐모 엘레강스로 발효시킨 것으로 조직과 풍미가 치즈와 비슷하여 중국 치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단한 두부는 소화되기 어려운데 수우는 소화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나이든 사람이나 환자에게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미생물로는 스타터로 작용하는 액티노뮤콕 엘레강스와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그리고 리조푸스 속 무크루 속 곰팡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미소가 있는데요. 찐 콩을 쌀누룩 또는 보리누룩으로 소금과 함께 섞어서 만든 달짝지근한 된장류입니다. 사용되는 누룩의 종류에 따라 쌀누룩을 넣은 호메미소, 보리누룩을 넣은 무기미소, 콩누룩을 넣은 마메미소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미소를 이용한 대표적인 요리로는 미소 시루가 있으며 나베, 덴카코 등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관련 미생물로는 누룩곰팡이인 아스퍼질러스 오리자에가 있으며 숙성 중에는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가 증식합니다. 다음은 세균에 의한 콩류 발효 제품인데요. 네팔에서 나오는 키네마가 있습니다. 동부 히말라야에 있는 네팔 공동체의 민족 발효 콩 식품입니다. 자연 발효에 의해 생성되는 약간의 암모니아 향이 나는 끈적끈적한 약알칼리성 제품입니다. 낫 또한은 다른 발효 과정이라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요. 밥과 함께 카레로 먹거나 다진 양파
토마토, 강한 가루와 함께 식물성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합니다. 황색 품종의 작은 대두를 사용하고요. 발효 과정 중 유리 아미노산 및 미네랄 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식물 스테롤과 리보플라빈, 니아신 등이 풍부하며 많은 양의 비타민 B 복합체가 존재합니다. 관련 미생물로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바실러스 리케니포르미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이 존재하고 칸디나 파라부실로시스도와 같은 효모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세균으로 인해 만들어진 콩류 발효 제품 두 번째로 일본의 나또가 있습니다. 대두를 삶아 나또균으로 발효 및 숙성시킨 대두 발효식품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점질물이 생성되는데 이의 주 성분은 글루타메이트라는 고분자 물질입니다. 나또에는 크게 삶은 대두를 나또균이 붙어있는 볏짚으로 싸서 하루나 7일 정도 자연 발효시켜서 만든 실처럼 끈적하게 늘어나는 이토히키 나또와 대두, 보리, 소금, 누르곰팡이가 주 재료이며 삶은 대두와 보리를 섞은 누르곰팡이로 자연 발효시켜 만든 시오카라 나또가 있습니다. 시오카라 나또는 끈적거림이 좀 더 적습니다. 일본에서는 나또를 424번 휘저었을 때 가장 훌륭한 맛이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또는 연계자 또는 와사비, 다래와 간을 하고 날 달걀, 홍성선 파와 김을 첨가해 먹는데 나또 김치, 나또 소스 등 여러 변형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과자처럼 만든 호시 나또라는 것도 있는데요. 씹을수록 끈끈함이 되살아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관련 미생물로 나또는 고초균인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관여균으로 이게 한 가지 균으로 이렇게 발효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청국장은 여러 가지 균이 동시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발효차와 발효 음료입니다. 중국에는 6대 차류가 있는데요. 녹차는 중국차 생산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차로서 녹차는 살청, 유념, 건조의 세 가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살청은 찻잎을 비벼 산화효소가 나오게 한 다음 뜨겁게 열을 가해 효소를 죽이는 작업으로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살청은 뜨거워진 솥에서 잎을 덮는 초청 방식, 뜨거운 증기로 잎을 찌는 증청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백차는 예로부터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 약재로 쓰였는데요. 백차의 제다 과정은 위조와 건조 두 가지뿐입니다. 황차는 찻잎과 차의 탕색이 모두 황색빛이라는 뜻인데 특유의 단맛과 향이 있습니다. 황차는 살청, 유념, 민황,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 민황은 찻잎을 촉촉한 천으로 덮은 상태에서 증기를 쐬는 방법으로 산화를 약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차는 녹차의 살청 방식과 홍차의 발효 방식을 종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청차의 경우 반발효차에 속하지만 50%의 발효가 아닌 약 20에서 70% 정도의 폭넓은 발효도를 갖고 있어 차종이 다양하며 맛과 향 역시 매우 다채롭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롱차가 있지요. 홍차는 100% 산화시켜 만든 완전 산화차로서 중국에서는 이 찻잎을 우리면 구릿빛을 띠어 붉은 차라는 의미인 홍차라고 불렀지만 서양에서는 건조 찻잎이 검정색을 띠어 블랙티라고 불렀습니다. 미생물의 발효 과정을 통한 후 발효차인 흑차에는 원난성에서 생성되는 보이차, 순난성에서 생성되는 안화흑차가 있습니다. 흑차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법은
박테라는 과정으로 고도의 기술력으로 찻잎을 쌓아두고 습기와 열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 시 알코올이나 유기산 등 여러 부산물이 생성되는 현상이고, 산화는 미생물이나 효모의 작용이 아닌 산소가 주로 작용하는 산화 과정으로 사과나 감자의 갈변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찻잎 속 폴레페놀류는 세포벽이 파괴되면 폴리페놀 산화 효소와 공기 중의 산소 반응으로 암적색의 퀴논류로 산화가 되고 이후 비효소적 반응에 의해 갈색화가 됩니다. 미생물의 발효 관점에서 보면 청차, 홍차는 숙성 과정 중 작은 부분의 미생물의 발효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차가 되는 주요 과정이 산화 과정이 중심이 되므로 발효 차라가 칭할 수 있는 차는 흑차뿐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흑차의 경우 사실상 유통기한이라 할 만한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잘만 보관한다면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욱 진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 발효차는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곰팡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차를 보관하는 최상의 환경은 20도에서 28도 정도의 온도와 70% 이하의 습도가 유지되는 환경입니다. 또한 통풍이 잘 되고 직사 광선을 피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발효차, 발효 음료 제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차 제품으로 첫 번째로 보이차가 있죠. 차를 만들고 난 후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발효가 되는 공정을 거쳐서 만든 흑차의 대표적인 차입니다. 흑차는 후 발효차, 미생물 발효차라고도 합니다. 보이차는 생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단기간의 과정을 통해 생산한 숙차와 수년간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보이차인 생차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후 발효차는 미생물이 아미노산을 질소원으로 사용하여 분해하는 동시에 새로운 아미노산을 만들게 되고, 떫고 쓴맛이 감소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맛이 늘어나게 됩니다. 후숙 기간 동안 아미노산과 카테킨의 함량은 감소하는 반면에 가용 성분은 증가하는데요. 가용 성분이 증가하면 차를 우려냈을 때 찻잎의 성분들이 많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후 발효체에 관여하는 미생물로는 아스퍼질러스 속, 그리고 아스파질러스 니게르, 아스퍼질러스 류치엔시스가 있고요. 거미줄 곰팡이인 리조푸스 속, 푸른 곰팡이인 페니실리움 속 등의 곰팡이가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콤부차인데요. 콤부차는 콤부차 음료로 만드는 종균인 스코비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스코비는 박테리아와 효모가 단단하게 얽혀있는 공생 집단으로 콤부차의 맛은 스코비에 의해 좌우가 됩니다. 콤부차 위에는 회갈색의 덩어리층이 생기는데 콤부차의 유기체들이 모여있는 막입니다. 스코비는 새로운 콤부차 발효에 사용되는데, 이렇게 스코비가 반복될수록 덩어리층이 더 두꺼워지고 더 걸쭉해지게 됩니다. 관련된 미생물로는 글루콘 아세토박터속, 아세토박터속균인 초상균이 주균이고, 젖산균인 라토바실러스 속도 많이 발견됩니다. 효모 중에는 지고사카로미세스 콤부차엔시스가 주종이고요. 브레타노미세스 브룩셀렌시스와 스키조사카로미세스 폼베도 발견됩니다. 스코비의 효모는 당분을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세트탄 박테리아가 포도당을 글루콘산으로
과정을 아세튼산으로 바꿔놓는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발효 음료 제품에는요, 일본 아마자케가 있는데요. 일본의 전통적인 감미 음료의 일종으로 한국의 막걸리처럼 탁한 색을 띠고 있고 아마가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자케는 쌀, 보리, 귀리, 메밀, 기정과 같은 녹말이 풍부한 곡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술지개미로 만든 알코올성 아마자케와 쌀 누룩으로 만든 무알코올성 아마자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자케는 저칼로리 고섬유질 음료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와 아미노산, 펩타이드, 엽산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비오틴이 풍부해 머릿결이나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미생물로 누룩곰팡이인 아스퍼질러스 오리자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터키 보자가 있는데요. 터키의 전통 발효 음료로 기장, 옥수수, 보리, 밀 등으로 만드는데 현대에서는 벌구루, 밀 특히 파스타에 쓰이는 듀럼밀을 반쯤 삶고 말린 뒤 곁층을 살짝 벗겨낸 통밀을 말하는데 이 벌구루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터키 보자는 메가 음료로 농도가 진하고 알코올 도수가 낮고 약간 신맛과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맨 위에 계피를 뿌려 먹기도 하지요. 관련 미생물로는 류코노스톡, 파라메센테로이드가 주요 균이고요. 그 외에 락토바실러스 샌프란시스코, 리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가 발효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